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실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노튼의 정리 시간입니다. 노튼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회로를 내부 저항 Rn과 이 저항의 병렬로 연결된 정전류원 In으로 이루어진 등가 회로로 변환하여 나타낸다. 네, 좀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우리는 이번 주에 회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지난번과 비슷한데 태분안의 원리 시간과 비슷한데 저항이 좀 바뀌었어요. 먼저 전압은 15V를 걸어 줄 겁니다. 그리고 저항 R1, R2, R3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15V 관점에서 보면은 R1은 직렬이고요. R2와 R3는 병렬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 등가 저항을 한번 구해 보고요. 그 이후에 그 공식을 가지고서 여기에 보시면은 IN이라고 되어 있죠. 노튼 전류. 이 전류를 구해 보는 건데, 노튼의 정리를 뭐라고 그랬죠? 저항 Rn과 이 저항의 병렬로 연결된 정전류원으로 이루어진 등가 회로로 변환하여 나타낸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전체 요 저항 3개와 이 전압원으로 이루어진 이 회로를 그냥 단순하게 하나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흐르는 노튼 전류를 여기에 저항을 얼마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빨간식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무시하시고요. 일단 오늘 회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할 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회로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했던 지난번에 저항 값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 잠시만요. 전원이 안 들어오네요. 네, 전원이 안 들어와서 잠시 당황했는데요. 다시 꽂았습니다. 전원 인가할 수 있는 거, 전압 인가할 수 있는 장치 필요하고요. 브레드보드 아시죠? 브레드보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터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연결할 수 있는 선들, 제가 얼마냐면 이 집게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미터 연결되는 것도 집게형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말씀드린 것처럼 R1, R2, R3에 연결할 2kΩ, 1kΩ, 3kΩ 짜리가 1kΩ, 1kΩ, 2k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연결해 볼 300옴, 100옴, 그리고 1000옴 짜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회로의 구성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저항이 일단 2000옴짜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준비한 저항을 잠깐 보실게요. 자, 보시기에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시면요. 빨간색, 첫 번째 줄 빨간색이었죠? 그러니까 2. 두 번째가 검은색, 흑색이니까 0. 그러면은 2, 0이 되겠죠?
거기다가 세 번째가 빨간색 곱수는 100이니까 20 곱하기 100 하면 2000. 그래서 2kΩ이 되겠네요. 한번 정말 맞는지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터를 준비하고요. 여기에 검은색과 빨간색을 제대로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 볼게요. 네, 잘 안 보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혼자 찍는 거다 보니까. 연결했고요.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1983, 2kΩ 맞네요. 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회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회로 구성은 브레드보드 하는 법을 아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여기다가 쓰고 헷갈리지 않게 2000이라고 써 놓을게요. 2kΩ. 여기다가 2kΩ이라고 붙여 놓고, 그 다음에 2kΩ 옆에 병렬로 1kΩ과 2kΩ 두 가지를 연결할 겁니다. 자, 이번에도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이죠.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 2, 검은색 0, 이 0에다가 승수, 곱수 100, 220 곱하기 100은 2000 맞습니다. 이거를 또 이번에는 병렬이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습니다. 꽂고 역시 2kΩ이라고 적어 줄게요. 이렇게 적어 줍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는 병렬로 역시 1kΩ을 R2에 연결하겠습니다. (1kΩ)은 갈색, 흑색, 빨간색 그렇게 되겠죠? 만나볼까요? 갈색, 흑색, 빨간색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확인 차원에서 갈색은 1, 흑색은 0, 1, 0, 10 곱하기 빨간색 곱수 100, 10 곱하기 100이니까 1000, 1kΩ 맞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다가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1kΩ이라고 적어줍니다. 여기다가 자세히 볼까요? 자, 2kΩ, 2kΩ과 2kΩ, 그 다음에 1kΩ이 각각 직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회로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선으로 연결해 줘야겠죠.
우리가 쓰는 몇 가지 편리한 도구들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로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위쪽에 2kΩ과 2kΩ, 1kΩ이 각각 직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과 이 아랫부분은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브레드보드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대충 확실히 아셨으니까 이 회로도가 바로 이 회로도와 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15V를 이제 인가하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에다가. 그러면 전원 연결 장치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전원 연결까지 이렇게 전원 연결까지 해서 회로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전체 전체 저항과 토탈 전류를 계산해 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전류는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자, I는 R분의 V죠. V는 IR이니까. 그 다음에 저항 R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15V 관점에서 보자면은 2000 R1이 직렬, 그 다음에 R1, R2, R3가 병렬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R1, R2와 R3가 2000이고 R2가 1000이니까 합분의 곱 해서 2000 플러스 1000분의 2000 곱하기 1000 하면은 666.75옴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직렬이니까 여기에 R1 2000을 더하면은 2667이 되겠죠. 2666.7인데 반올림해서 2667 분의 볼테이지 15V니까요 15 계산을 하면은 약 5.62mA가 나올 겁니다. 한번 회로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테이지를 걸어줄 거고요. 그 전에 여기 이쪽 이런 식으로 볼테이지 한쪽은 전압을 걸어주고요. 한쪽은 이 끝에 부분을 전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뺐습니다. 빼가지고 멀티미터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쪽 전원 들어오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빨간 걸 표시했는데 요 둘 사이를 딱 여기를 딱 끊고서
요 둘 사이에 전류를 재는 거예요. 15V를 건 상태에서 이 회로도가 바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압에서 나오는 거 하나 이쪽 회로로 들어가고요. 쭉 회로를 통해서 나온 전류가 이쪽으로 나오고, 이것이 멀티미터를 통하고, 멀티미터의 또 한쪽은 그 전원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계산치가 5.62mA가 나왔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15로 맞출게요. 15로 맞췄습니다. 전압을 그 다음에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되죠. 검은색은 커먼, 빨간색은 전류. 저항제할 때는 이쪽. 그 상태에서 항상 5% 뒀다가 미리암페어로 돌리면은 5.66. 우리가 계산했던 게 5.6이죠. 네,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맞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회로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300 우리 그래서 자 일단 토탈 전류를 먼저 이제 구했어요. 그럼 노튼 전류의 공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튼 전류라는 것은 바로 이 회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거. 이게 노튼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 아까 끊었던 데는 다시 이어주고요. 여기에다가 저항을 300, 100, 1000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연결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노튼 전류를 사용한 값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회로 내에서 토탈 저항과 전류를 구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노튼 전류의 공식을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노튼 전류는 여기에서 이제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는 건데, 여기는 어차피 직렬이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병렬로 오면서 여기서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오는 전류는 몇이죠? 5.6이죠. 근데 여기서는 병렬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로 IN 노튼 전류로 오는 전류 값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이거. 그게 전류 분배 법칙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공식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전체 저항, 노튼 전류를 계산하기 위한 저항이 되고요. 이 두 개 저항값을 계산합니다. 거기다가 앞에서 구한 5.61 곱하면 그게 바로 노튼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일단 이 상태에서는 저항을 알고 토탈 전류다 하니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노튼 전류는 2000 더하기 1000분의 2000 곱하기 5.62 하면은 3.74mA가 나옵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직접. 잠깐 계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2000 나누기 2000 더하기 1000이니까 3000은 뭐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가 뭘 곱한다고 그랬죠? 5.62 곱한다고 그랬죠? 5.62 곱하면은 3.74mA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튼의 법칙 실험은 이러한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로도는 R1 2kΩ, R2 1kΩ, R3 2kΩ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고요. 전압은 말씀드린 대로 15V를 인가할 예정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5V 맞췄고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거는 3.74, 그리고 실측은 3.81이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각각의 요쪽에 이제 노튼 전류를 알았으니까요. 여기다가 각각의 저항을 넣어서 측정을 해 볼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공식 IL, L은 로드라고 그랬죠? 로드. 바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IN, 노튼 전류는 이 자체, 이 옆에 있는 회로도 자체에서 나오는 전류이고 IL은 여기에 뭔가 저항을 넣었을 때에 거기에 걸리는 그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ILRL 플러스 RN분의 IN 곱하기 RN 이렇게 됩니다. IN은 앞에서 구했죠? 3.81. 이거는 실험이기 때문에 계산치가 아니라 실측치 3.81을 사용하겠습니다. IN은 3.81. 그 다음에 RN 또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 회로도에서 앞에서는 이 전압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여기가 직렬이고 이 두 개가 병렬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쪽 부하 저항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직렬이고 이쪽이 병렬이 되겠죠. 그러면은 직렬과 병렬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2kg, 2kg, 2kΩ 플러스 2kΩ분의 2kg 곱하기 2kg 더하기 직렬 1kΩ 하면은 2000ohm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계산 다시 한번 해볼까요? 2000 곱하기 2000이면 4만이죠. 4만 나누기 4000 하면은 1000이 되겠죠? 그래서 1000 더하기 1000이니까 2000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RN은 2000.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IN과 RN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딱 일단 다 입력을 해 놓고 여기에서 요 아래 RL 요 로드 저항 여기 제가 표시 안 했는데 표시를 할까요 이제? 이 RL에 걸리는 로드 저항을 300, 100, 1000으로 바꿔가면서 측정할 겁니다. 계산할 때는 이 위쪽은 달라질 것이 없고요. 밑에만 300일 때와 100일 때와 1000일 때로 바꿔주면 되겠죠. 먼저 300일 때 대입을 해보면은 위에는 7620이고요. 아래는 2300 하면은 3.31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335ohm짜리 저항을 연결해 볼게요. 단락을 시키기 때문에 한쪽만 꽂고요.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집게로 짚고서 이쪽은 이제 원래 연결해 놨으니까 이 상태로 보겠습니다. 15V 인가했을 때 약 3.26mA가 나오네요. 우리가 계산했던 4.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험 결과 실측치는 3.27 그리고 우리 계산치는 3.31 어느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를 하네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335ohm짜리를
100옴으로 바꿔서 역시 계산값인 3.629, 3.63과 일치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걸 빼고요. 됐습니다. 330을 빼고, 다음에는 이 정도 유의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걸 빼고요. 됐습니다. 330을 빼고 100옴짜리를 연결해 볼 겁니다. 100옴짜리를 연결해 볼게요. 우리 계산치는 약 4.76, 네, 3.63 정도, 역시 1mm. 네, 측정치가 3.63 나왔죠?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것은 3.629, 3.8 곱하기 2000, 그것을 100 더하기 2000을 하니까 3.629가 나옵니다. 굉장히 아주 정확히 일치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1000옴짜리로 또 연결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분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분모만 바뀌어 가지고서 이 값이 나오는지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거 빼고, 이번에는 1kg짜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15V) 인가했습니다. 2.52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우리 계산치 이렇게 했더니 2.54, 실측은 2.51. 네, 이것도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노튼 정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노튼 정리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에서 이쪽에 저항을 바뀌게 된다고 했을 때, 저항이 바뀔 때마다 여기에 걸리는 전류를 측정하려면은, 계산하려면은 다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전압, 전류 이런 거. 근데 그것을 이쪽에 있는 회로를 하나의 그냥 등가 회로로 바꿔서 얼마다 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공식을 만들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류를 바로 이렇게 IL 이라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 회로를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회로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측정 장비가 좋고 뭐 저항이 오차가 없는 거라 하더라도 이 구성이 잘못되면은 굉장히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레드보드를 구성하는 거, 일단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레드보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로 라인과 세로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요쪽에 이렇게 A, B, C, D, E, F, G, H, I 이렇게 써 있는 이 칸은 좀 이렇게 폭이 넓은 이 칸은 이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끼리 가로끼리 연결이 되어 있고 세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폭이 좁은 요 칸은
세로로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그래서 보통은 요 내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좀 더 복잡한 회로를 구성할 때는 여기까지 사용을 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A, B, C, D 영어가 써있는 요 칸은 다 가로가 이 안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면은 그거는 이 양쪽이 다 위로도 연결되고 안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할 때 서로 겹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쪽은 세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 요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을 했던 요 회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15V가 걸려 있고요. R1, R2, R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저항이 4개 있는 것을 한번 구성해 볼게요. 먼저 R1부터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R1이 2kΩ이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은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시험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R2, R3가 있는데 R3 먼저 연결해 볼게요. R3는 어떻습니까? R3는 R1과 연결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R1과 연결이 되어 있는 요 옆에 선에다가 이렇게 같은 가로 라인에다가 연결을 해야 합니다.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요. 네, 지금 볼품이 좀 없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R1과 R2가 이 같은 가로 라인에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R2, 지금 여기에 R1, R3, R3는 여기 2kΩ이니까 2kΩ이라고 또 써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안 헷갈리고. 그 다음에 R1, R2, R1 2kΩ짜리 하나, R2 2kΩ짜리 하나 연결했고요. 이번에는 다시요. R1 2kΩ짜리 하나, R3 2kΩ짜리 하나 새로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R2를 연결해 볼게요. R2는 1kΩ짜리로 R1, R2, R3가 다 같이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라인에다가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정확히 보여줄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 같은 가로 라인에 꽂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도 떨어져서 연결 하나 하고요.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이 또 붙여놔야지. 1kΩ짜리라고요. 1kΩ짜리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놔야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R1, R2, R3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구성이 된 겁니다. R1 2kΩ, R3 2kΩ, R2 2kΩ 이 세 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 볼을 통해서. 그럼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서 RL 330Ω짜리를 연결해 볼게요. 자, 330Ω짜리 연결하겠습니다. 330Ω짜리는 어떻습니까? R은 어떻습니까? R2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중에 R3하고 연결할 텐데, 일단 네, 330Ω짜리는 여기 제가 약간 흐릿하긴 한데 주황색, 갈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7공짜리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주황색, 그러니까 3, 3에다가 갈색 10이니까 33 곱하기 10 하면 335이 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335짜리는 어떻습니까? R은 어떻습니까? R2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중에 R3하고 연결할 텐데 일단 연결하겠습니다. 335짜리는 어떻습니까? R은 어떻습니까? R2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중에 R3하고 연결할 텐데 일단 RL과 R2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R2와 같은 가로선상에 꽂아야겠죠? 그래야 연결이 되니까요. 그리고 밑에는 뭐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은 나중에 R3와 연결하게 되기 때문에 R3와 같은 라인에 웬만하면은 같은 라인에 꽂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R1, R2, R이 다 같은 라인에 꽂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쫙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문제는 R2와 R3와 RL을 연결해야죠. 지금 각각 따로 꽂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요 안에 연결이 되어 있고 요 안끼리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여기와 여기는 끊어져 있죠. 그럴 때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딱 꽂으면은 둘 사이 연결할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하니까 잠깐 서툴어지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빼볼게요. 보시기 쉽게.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2kg짜리 R3와 오른쪽에 있는 정확하게 붙여놔야겠네요. 자, R3 335짜리를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디어 R1, R2, R3, RL까지 연결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이 회로에서의 여기까지가 이제 연결된 겁니다. 여기까지. 방금 흰 선을 여기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전원이죠. 전원은 어떻게 연결했냐면은 이번에 좀 길쭉한 라인을 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굳이 큰 상관이 없긴 한데 일단 R1과 같은 선 라인에 있는 곳 꽂아야죠. 이렇게 그래야 저항이 연결이 되니까 같은 라인에 꽂았습니다. 이렇게 꽂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R3와 같은 라인에 있는 쪽에 꽂겠습니다. 꽂았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브레드보드를 통해서 R1과 전원 공급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밑에는 R3와 전원 공급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번에는 할 일은 이 두 전원을 연결하는 거겠죠? 네, 전원 공급 장치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꽂아요. 꽂고, 빨간색은 빨간 쪽에, 검은색은 검은 쪽에 꽂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일단 연결을 하시고요. 측정했을 때, 뭐 마이너스가 나온다거나 그럴 경우는 이거 바꿔주시면 되니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연결하시고 측정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끈 상태에서 연결해야 합니다. 꺼진 상태에서 연결하고 측정 직전에 핀다. 그리고 볼테이지는 미리 5V인지 5V인지 또는 15V인지는 이걸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미세하게 조절하고요. 항상 측정이 끝나면 꺼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 공급이니까 드디어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됐네요. 여기까지 연결돼가지고서 아까 이제 집게를 선을 연결하고 위아래 연결하고 15V라는 전원이 바로 여기에 이제 꽂힌 요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회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할 때는 아시겠지만 멀티메타를 사용을 하죠. 멀티메타. 아까 제가 하느냐고 급하게 하냐고 미처 설명 못 드렸는데 중요한 게 이거죠. 커먼은 항상 꽂혀있는 게 맞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항도 측정하고 볼테이지 측정하고 암페어도 측정하고 했죠. 볼테이지와 저항은 항상 여기 꼭 측정하고요. 전류 측정할 때는 항상 여기 꽂는다. 전류, 큰 전류, 작은 전류. 근데 오늘도 시험에서 보셨겠지만 보통 미리암페어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미리암페어에 꽂는 게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측정할 때 항상 오픈을 해놓고서 전압 잴 때, 저항 잴 때, 그리고 전류 잴 때, 이렇게 전류 잴 때 미리암페어로 주로 측정한다고 했죠.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꺼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된 것이 바로 이거죠. 제가 지난주까지는 시작할 때 요거를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꽂아서 측정할 때 약간 노이즈도 생기고 힘을 얼마만큼 가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오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기도 좋고 한데 일단은 저는 이제 앞으로 실험은 이 집게 타입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했던 것처럼 단락 저항을 잰다 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빼가지고서 전류 잴 때 항상 빼야 되죠. 빼서 빼놓고요. 다른 한쪽도 빼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에는 제가 이걸 옆에다 꽂아놓고 그 송곳 같은 그 멀티메타 그 단자로 꽂아서 측정했는데 이렇게 집게를 집어서 하면은 좀 더 고정도 잘 되고 노이즈도 없고 그렇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측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레드보드 사용 방법까지 봤고요. 오늘 실험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실험은 노튼 법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회로도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항 그리고 전원이 필요한 회로도였고요. 여기에서 이 R에 로드가 없다는 요것이 없다는 상태에서 전체 저항을 구합니다. 그것이 이 값이고요. 그리고 볼테이지 15V를 인가했을 때 전류 계산하면은 전체 전류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IN이라는 그 노튼 전류 값의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R3 플러스 R2분의 R3. 왜냐하면은 여기서의 전류는 그냥 이거지만
여기서는 갈라지겠죠. 갈라졌을 때 이쪽으로만 오는 전류가 필요하잖아요. 우린 여기 나중에 RA 계산할 때. 그래서 이쪽으로만 오는 전류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계산치와 측정치 대입을 해가지고서 IN을 계산했고요. 계산치와 측정치가 일치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것은 바로 이쪽에서의 등가 회로였죠. 이 등가 회로에 대한 내용이었고, 아까는 여기 없었고, 근데 이번에 그 앞에서 구한 등가 회로에 의한 IN을 구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저항을 바꿨을 경우에 각각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 및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로드 RL에 걸리는 전류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IN은 앞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RN은 RN 값은 노튼 전류니까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얘가 직렬, 얘가 병렬이 되기 때문에 RN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2000옴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IL 전류 구하는 공식은 IN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고요. RN도 계산했고, 따라서 아랫부분 왼쪽에 있는 RL만 바꿔가면서 계산을 했고, 그에 따라 실측치와 일치하는 것을 봤고요. RL을 100으로 바꿨을 때도 역시 계산치와 실측치가 일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RL을 이번에 1000옴으로 바꿨을 때도 역시 계산치와 실측치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상이 지금까지 실험을 한 내용의 요약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 노튼의 정리란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떤 회로를 내부 저항 RN과 이 저항의 병렬로 연결된 정전류원 IN으로 이루어진 등가 회로로 변환하여 나타낸다. 이제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 지금 실험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네, 이번 차 실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